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어제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13시간에 걸친 공수처 조사를 마친 손준성 검사가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출석 때처럼 공수처가 마련한 관용차에 탄 채 어젯밤 11시쯤 유유히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부하 검사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손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의혹 제기 2달 만에 처음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이 2가지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보낸 작년 4월 3일, 손 검사 직속 2 검사가 해당 판결문을 열람하는 과정에 손 검사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사진 파일에 찍힌 손준성 보냄 표기에 대해 손 검사는 제보받은 걸 반송한 거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공수처는 이 주장의 빈틈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구속영장 심사에서 한 차례 마주한 뒤라 법리 공방은 더 치열하게 전개됐던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손 검사를 압박할 새로운 물증을 제시했을지 주목됩니다.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의원은 오늘 오전 공수처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아 조성은 씨에게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오늘 김 의원 조사를 진행한 뒤 공수처가 손 검사를 다시 부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이르면 오늘 밤 나오는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이들 3사람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앞서 일부 뇌물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검찰은 이들 역시 배임의 공범으로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민간 개발업체 선정 단계부터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을 만들고 배점까지 조정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독점 분양하는 곳 등을 초과 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이익 분배 대상이었던 택지 분양가는 예정 수익을 평당 1,5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모두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 혐의가 영장 심사에서 소명될 경우 향후 윗선 개입 여부를 겨냥할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큰 폭으로 늘어서 2,5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윤수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사흘째인데 확진자 수가 급증했군요. 네, 어젯밤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74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보다 951명 많은 건데요.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들을 더하면 오늘 발표될 환자 수는 2,400명대에서 2,500명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휴일 검사 수 감소 영향이 사라지는 수요일마다 확진자 수가 늘긴 했지만 1,000명 가까이 급증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단계적 방역 완화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늘면서 확진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6으로 4주 만에 1을 넘었는데요.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근 1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확진자가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방역 당국이 최근 확진자들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10대 이하와 백신 면역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확진자 중 19세 이하 비율은 10월 첫 주 17%에서 지난주 27%까지 급등했는데요. 최근 활동 증가와 대면 수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같은 기간 60세 이상 비중도 16%에서 24%로 상승했는데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저하된 데다 최근 요양시설 등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와 고령자들의 추가 접종으로 돌파 감염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규모가 늘더라도 위중증 환자 수 관리에 의료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통합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후보는 집권하면 부동산 대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행사장에 입장한 이재명 후보. 경쟁했던 주자들과 단상에 올라 당의 색깔인 파란색 손수건을 들어올리며 선대위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 승리! 화이팅!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공식 사과하면서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한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고 규제뿐만 아니라 대대적 공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 가운데 보수 진영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특유의 추진력으로 불평등 개선과 신산업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바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를 7차례나 언급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가 모두 저의 몫이라며 계승과 차별화를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또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등에게 직접 선대위 점퍼를 입혀주며 협력을 요청했고 경쟁자들도 적극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이번 출범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치러져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사회 각계각층 인사 등 400여 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이틀 만에 54%의 투표율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일반 여론조사도 시작되는데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막판 표심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산 현충사 참배를 시작으로 천안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충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전국 당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태풍이 불고 있다며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민심도 윤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사과를 위해 광주를 방문하려던 일정은 사과쇼란 반발 속에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또 광주에 계시는 분들하고 긴밀히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그런 시점을 또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홍준표 후보는 부산을 찾아 PK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홍 후보는 대세는 이미 자신으로 기울었다며 당심에서도 완벽하게 이겨야 상대 후보들이 승복한다고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해안에서 투표에 저 홍준표를 꼭 찍어주시고. 캠프에선 윤 후보 측이 당을 사칭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고 윤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의 정책 역량 부족을 지적하며 경제 공약을 잇따라 내놨고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며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43km를 걷는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